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 주신 내용,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어, CNG 하이테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그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전달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실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이 정도에 대해서 좀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NG 하이테크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이 주식은 이제 2018년도 초에 상장을 했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선 하나를 다 그어 놓거든요.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은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상장되는 이제 공모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모 가격을 선정을 해두고 이제 그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는데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 공모가에 대한 전략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관련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일단 이 CNG 하이테크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보여드려 보면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필요한 화학약품을 최종 양산 설비 공급하는 장치인 CCSS라는 것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SS가 뭔가 이거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얘네가 그 만드는 게 이 제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홈페이지 상단에 이제 제품 소개로 들어가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CCSS 공정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보면은 뭐 이제 그 재료를 납품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화학약품 이제 통에다가 넣어 놓고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혼합을 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뭐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요 제품을 좀 보면은 이제 이게 제품이거든요. 이게 제품들인데 이게 좀 보일라나? 네,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뭐라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모가 되는 소모품이죠. 네. 소모품 개념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산업이 성장할 때 이제 먼저 공장 부지를 다지고 거기에 기계를 넣잖아요. 그래서 기계 설비를 넣는 건데, 지금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 후자 쪽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계 쪽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사업이 성장하거나 그 산업이 성장 중이라면은 이제 많은 부지에 많은 공장에 이런 기계들이 설비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차트 중에서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8월 20일 날에 이제 장대 양봉을 하나 끌어내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렇게 갑자기 변동된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징이 있었나 그날 봤더니 이제 8월 20일 날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공급 계약 체결 때문에 그 저주가가 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제조 장비 공급 내양이죠. 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CNG 하이테크의 주력으로 매출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삼성전자 다음에 그 일본의 어느 기업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어서 패스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겠죠. 이렇게 해서 주요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공급 계약 체결로 전년 매출액 대비, 이거 이제 매출액 대비 비중이죠.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 62%를 차지합니다. 즉 1년치의 매출액을 그러니까 지난해 1년치의 매출액 중에 62%를 요 공급 계약 한 건으로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이런 보통 이제 우리가 공시 보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출액 대비 공급 계약 많이 나오면은 이거 대박인 거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공급 계약이 언제까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 기간이 이제 2019년도 8월 달에서 2019년도 말월까지예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말은 즉 이제 뭐 4분기 안에 끝내겠다라는 건데, 요런 이제 그 기간이 짧은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 이 공급 계약이 100% 다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CNG 하이테크에 대한 기업 특성상 꾸준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그 공장 부지에 설립해서 그 시설을 설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신뢰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장비 설비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납품하는 것들 있죠. 제품에 대해서 뭐 꾸준히 뭐 2년간 혹은 3년간 공급 계약하겠다. 그래서 뭐 매출액 대비 뭐 1000% 아니면 뭐 500%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시대 업황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계약 내용을 파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출액 뭐 1000%를 찍었다 할지라도 그게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언제까지 준비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1년 매출의 62%를 뽑아내는 거고 3개월 만에 이제 뽑아내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럼 대박 공시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날 하루 당일 급등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은 못 나오고 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단발성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전망이 있는 거라면은 이런 공급 계약 건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빵빵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여기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뭐 포화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공장에 대한 그 공급 계약에 대해서 더 늘릴 계획이 없다면은 이건 그냥 단순히 요 기대감 플러스 그냥 오늘 이번 해 한 해의 실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얘네가 이 한 해의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적을 낸 걸로 추가적으로 뭐 투자 설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개념으로 그 비용을 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플러스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붙을 수 있지만은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얘네가 그냥 매출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래서 배당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식수를 늘려준다던가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결국엔 얘도 추가적인 성장보다는 매출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실적을 내게 되면 계속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가 짧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전년 2018년도 1월 달에 얘가 상장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당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지금 그 데이터 그 기록상으로 배당이 요번에 처음 나온 거고, 지금 1.7%는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이제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2019년도 요번에도 배당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얼마나 환원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얘네가 그 잉여금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사업 투자를 하는데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상 계속해서 쟁겨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 확실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방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기기로 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CNG 하이테크가 잘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업황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제조업들, 중소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려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제 우량주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현대차, 아니면 뭐 이제 뭐 포스코라던가, 이제 과거 잘 갔던 기업들이, 우량주들이 크게 갑니다. 먼저 이렇게 선발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이라던가 이제 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후발적으로 따라가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그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CNG 하이테크를 보려면은 먼저 이제 그 봐야 될 게, 아무래도 그 선발적으로 반영이 되는 기업, 이제 즉 지금 이 CNG 하이테크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크게 뭐 이제 더 간다 못 간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기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CNG 하이테크 역시도 계속해서 큰 전망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렵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테크 역시도 좀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공략법이에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공략법 뭐냐, 지금 제가 이 16,000원이라는 걸 표시를 해뒀는데, 일단 이 16,000원이라는 걸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으로 다시 넘어와서,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쳐보는 거예요. CNG 하이테크 공모가 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냥 나오죠. 네. CNG 하이테크 공모가 하면은 이제 16,000원에 상장을 했고 쭉 나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상장 당시 경쟁률이 200대 1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상장할 때 그런 트렌드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공략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얘가 일단 16,000원이라는 걸 알아요.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이 16,000원이라고 이게 설정된 그 공모가 산정 방식이 증권사들이 그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공모가라는 게 정해지는 게 좀 어떻게 정해지는지 루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이제 김민옥 주식회사라고 차립니다. 그래서 김민옥 주식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시장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등록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등록한 데가 이제 한국거래소죠. 네, 한국거래소인데, 여기에 다이렉트로 바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증권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증권사가 뭐 미래에셋도 있고, 한투도 있고, 키움도 있고, 신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 한국거래소 그 등록을 할 거야. 근데 누가 주관을 해줄래? 누가 주선을 해줄래? 이제 얘가 이제 김민옥 주식회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가격을 잘 쳐주는 데다가, 예를 들어 이제 A증권사에서 10,000원이다, 뭐 B증권사에서 50,000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B증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겠죠. 제 주식 가치를 그렇게 더 높게 평가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건데, 얘네가 그 기준을 잡는 게 지네들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잡겠어요? 과거 매출들을 비교해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동종업종 간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을 비교해서 그 적정 주가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그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말은 즉 지금 시장에 이 관련 업종으로 상장되어 있는 것 평균가액이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000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은 업황은 계속해서 동일한데, 업황 매출 실적은 동일한데 이 CNG 하이테크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뭐예요? 공모가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종 업종들이 전부 다 매출이 다 올라간다. 근데 CNG 하이테크도 매출이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는 매출액 비중이 동종 업종 대비해서 그 비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모가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업황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업황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업황은 그냥 평타를 치고 있는데 이 CNG 하이테크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그 분석은 생략을 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비슷한데 CNG 하이테크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상승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높은 가치를 쳐준다면은 공모가보다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요번 2019년도 매출에 대해서요. 그죠? 그래서 2019년도 매출에 대해서는 공모가보다 더 쳐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공모가보다 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그냥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이벤트가 한 번 있죠. 지금 보시면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 그 이벤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쭉 돌려보면은 그 해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배당에 대한 내용이 아까 1.7%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권이 있는데 이 무상증자가 주식을 늘려주는 거죠. 공짜로 증자를 해주겠다. 주식을 공짜로 증자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증자 내용이 신주 발행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총수와 똑같다는 말은 즉 1대1 무상증자.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주식 수를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곱하기 2니까 20주가 되겠죠. 그게 주식 수를 늘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주가 가치에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무상으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투자돼가지고 유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유상이라는 게 이제 그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시총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무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변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 무상증자 그 시가총액을 구하는 공식이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예, 이게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 변하면 안 돼요. 주가 역시도 변하지 않죠. 근데 주식수가 지금 곱하기 2가 됐죠. 네, 그 말은 즉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나누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총액이 똑같아지겠죠. 네, 자, 그 말은 즉 지금 주식수가 곱하기 2가 됐는데 주가가 나누기 2가 돼야 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뭐예요? 공모가액도 이제 16,000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2니까 8,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이 이제 8,000원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요게 이제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공모가액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땐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2019년도가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남았고 12월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이게 2달 뒤에는 다시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겠죠. 2020년도 기준부터 이제 모든 업종 간에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번에 나왔던 그 공급 계약권이 한 번 더 터져줄 것인가? 이거는 사실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이제 2달 뒤에는 저평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다시 그냥 공모가액 근처인 적정 주가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업황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증권사가 내놓은 공모가보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준으로. 네,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신다면은 하방으로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도 아니고 부정적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일단 주가가 여기서 기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향후 또 내년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기를 지나가면서 또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업황에 대한 디테일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에게 정보가 오기 전에 사전에 위에서 계획을 하고 움직이면서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뭐 이야기 드릴 만큼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 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CNG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CNG 하이테크가 더 주가가 가기를 기대한다면은 이제 우량주를 먼저 봐라. 현재 그 매출액 비중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모가 기준이죠.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위에서 노는 거는 일단은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니까, 현재 매출액 기준, 과거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공모가 기준 아래로 내려올 때, 단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제 과거 매출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죠. 그리고 업황 내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건 이제 그 매수비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이게 이 왜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급계약건이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 이제 물량 나오는 음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물린 주체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제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 투자자들이 그냥 뭐 계산 안 하고 시장가로 던지는 물량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 드리면은 CNG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